대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죠. 이런 가운데 아직은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도 오늘과 내일 역시 사전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인 박원선 학생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선거권이 없는데 예, 투표를 한다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 청소년들은 참정권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청소년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들도 나중에 정말 주체적인 그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체험을 해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정권을 갖기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제대로 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기특하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재밌는 내용이요. 공식 선거 일정에 맞췄어요. 오늘과 내일 똑같이 사전 투표를 하고 본 투표일인 6월 3일에도 투표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모의 투표 선거권은 누가 정확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게 청소년 모의투표 그 말대로 아직 선거권이 없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 17세 미만이면 누구나 참여를 여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들까지도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모의투표라는 이유 조금 전에 짧게 우리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는데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또 생각하는지요? 사실 이제 청소년들은 아직 정치에 관여하기 미숙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제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다들 정치에 관심도 많고 이게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른분들께도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인 주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박원선 학생 주변 친구들 보면 지금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TV에 나오는 뉴스들이라든지 또 신문 내용들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하고 하시나요? 네, 친구들도 많이 보고 다 같이 모여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의 현상은 좀 어떻다. 이런 의견들. 또 얘기 나누다 보면 재밌죠? 정치를 더 배우게 되고.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니까 정치적으로 보는 눈도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견은 달라도 내 입장과 다른 쪽을 이해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 어른 정치인들이 배워야 될 부분들이 그렇죠. 잘하고 계시네요. 네. 자, 이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가 부산뿐만 아니고 이제 전국에서 발대식을 열었다고 들었는데 아주 호응이 컸다고 들었어요. 현장 분위기 얘기 좀 잠깐 해주실까요? 제가 직접 갔었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정치에 참정권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걸 보시면서 되게 기특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왔었죠? 네. 예,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되게 기특해 하시고 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 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당연히 기특할 테고 또 우리 학생들도 뭔가 또 설렘 이런 것들도 있었죠. 지금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공약을 비교할 수 있게끔 각 정당을 연결할 수 있게끔 연계도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 란도 있더라고요. 자, 정책 워낙 이제 뭐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주목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교육 제도나 입시 문제가 가장 크니까 제 친구들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은 자기 삶에 맞닿아 있는 그런 네. 직접적인 그런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원한다가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는데 교육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는 부분도 있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볼 때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바람들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들던가요? 사실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지만 예. 제 주변에는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도 많은데 네네네. 그 친구들이 이제 더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제도권 좀 벗어나 있는 사실 그 친구들도 다 우리나라 똑같은 학생들이고 청소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알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뉴스나 신문 우리 박원선 학생이 더 초등학교 때부터일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정치가 사실상 갈등도 많고 국민들이 또 분열되는 모습 또 작년에 전 대통령의 계엄부터 탄핵까지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궁금해요. 예. 사실 저는 약간 그 전까지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 약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네. 더 넓은 부분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느꼈지만 다른 친구들은 정치는 나랑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나랑 무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정책에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 더 보는 눈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대한 견해,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물론 그 얘기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만 이왕이면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 이제 내 삶에 미치는 정책들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잖아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투표권을 갖게 되죠. 네. 그렇죠. 네,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선거법 연령이 18세로 하향이 됐어요. 2020년부터. 근데 국민투표나 또는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하고 있는 교육감 투표권 이런 건 좀 선거권을 주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이나 환경 문제 같은 건 청소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아직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의사를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도 맞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치에 조금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문현답을 주셨네요. 우리 어른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얘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새로 당선될 대통령이 누가 됐건 간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청소년의 입장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하고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정말 저희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박원선 학생 꿈이 뭔가요? 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못했지만 교육 계열로 가서 청소년들을 직접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런 시야도 많이 넓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꼭 꿈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원선 학생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